안녕하세요. 네, 이회수의 페북방송, 자기 책 읽어주는 남자, 방송 시간 다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몇 분이나 경청하실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페북방송 이회수의 자기 책 읽어주는 남자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선거 때만 되면 생각나는 리터엉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성한 대본인데 대본대로 하니까 역시 잘 안 되는군요. 버벅거리고. 저는 역시 자연산이라 되는 모양입니다.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겪은 실화입니다. 저는 사실 춘천교육대학을 다녔었죠. 남들이 당시에는 2년이면 졸업하는 대학이었습니다. 저는 장장 7년 동안을 헤매다가 결국 졸업 못하고 잘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겪었던 실화입니다. 리텅 할아버지. 네, 거꾸로 읽으면 엉터리 할아버지가 되겠죠. 제가 다녔던 대학의 학장님께서 쓰신 동화의 제목입니다. 리텅 할아버지. 학생들은 다 그 학장님을 사실 리텅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분이 동화도 쓰신 아동문학가이기도 하지만 수필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처론이라고 하는 수필집도 한 권 있습니다. 조남은 최태자 호자를 쓰셨죠. 키가 구척 장신, 그야말로 훤칠하게 크신 분이셨고, 가끔 학교 주변에 그 당시에 라면 땅하고 뽀빠이라고 하는 그런 과자가 유행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아주 인기 있어서 학생들이 라면 땅하고 뽀빠이를 아주 즐겨 먹었었는데 그 껍질이 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장님께서 구정하게 허리를 굽히시고 그걸 주로 다니시는 이런 모습을 보고 대개 학생들은 그때 신입생들일수록 학장님께서 학장님이 아니라 혹시 비정규직 학교 고용인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던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장님께서 학생회장 선거가 있을 때는 오전 수업만 하게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학생회장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개의 학생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오후는 다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서 놀러를 다니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장님께서는 어느 날 선거가 있는 날, 학생회장 선거가 있는 날 동전을 한 보따리 거슬러 가지고 교문을 지키고 서 계셨어요. 그래서 투표를 안 하고 빠져나가는 학생은 학장님께서 붙잡고 투표했느냐 안 했느냐 묻고 안 했다 그러면은 20원씩을 그 학생한테 손을 내밀려고 그러고 그 손바닥에 20원씩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너의 주권을 나한테 20원에 팔고 지금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20원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20원을 받아들고 차마 학생들이 학교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그 돈을 돌려드리고 학장님한테 돌려드리고 투표를 하고 가는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해마다 선거 때만 되면 학장님의 그 가르침이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떠오릅니다. 이 얘기는 제 수필집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옵니다. 그때 그 학장님께서는 그 신입생 환영회 때 그 기념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쌓이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을 역력히 기억하고 저 자신이 마치 세월을 흘려보내는
작가가 아니라 세월을 쌓고 있는 작가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리텅 할아버지, 예, 선거 때만 되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특히 젊은이 여러분, 주권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권을 한 표 행사하는 그런 젊은이가 됩시다. 리텅 할아버지 해마다 생각납니다. 세월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쌓이는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죠.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이제 현실에 벽에 부딪혀서 꿈을 박탈당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3포 세대를 거쳐서 5포 세대를 거쳐서 다시 9포 세대라고 하는 그야말로 헬조선에 입각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3포 세대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젊은이들이 소중한 것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뜻이 됩니다. 사랑, 결혼, 직장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5포 세대라는 건 소중한 것 5가지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9포 세대, 소중한 것을 9가지씩이나 포기했다 이런 말이 되는데 소중한 것 9가지를 포기하면 온 인생을 포기한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헬조선 마치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젊은이들이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나라 형편에도 우리는 사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망보다는 희망을 그리고 좌절보다는 우뚝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 그림에서는 그 아동미술 어린이들의 그림을 제가 이제 교육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아동미술에 대해서 그 발달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누하기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게 마구 자기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그림을 그릴 때에 그 마구 될 때를 나누하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착화기, 무엇인가 형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 시기를 착화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물하고 비슷하게 닮은 것을 그릴 때 이럴 때를 착화기라고 그러죠. 착화기라고 그럽니다. 착화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뭔 사물의 모양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의사실기라 그럽니다. 사실하고 흡사하다라고 해서 의사실기. 그 다음에 사물하고 거의 똑같이 그리려고 애를 쓰는 단계를 사실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꿈에도 사실은 발달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대 때는 멋있으면 다 꿈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보기만 하면은 나는 저거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박지성이 세계적인 스타로 부각될 때는 다 축구 선수가 꿈인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박세리가 골프를 해서 세계에 그 1위를 했을 때는 다 너도 나도 골프 선수가 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연아 선수가 피겨로 세계를 제패했을 때는 다 피겨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어린이들은 다 CF가 꿈이랍니다. 압도적으로 그 CF가 장래의 꿈이 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시 이제 방송의 힘이 컸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채널 돌리기만 하면은 다 곳곳이 먹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꿈마저도 결국은
대다수가 먹방이 되어버리는, 아니 CF가 되어버리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꿈에도 발달 단계가 있어서 10대 무엇이든지 보면 꿈이 되고 멋있으면 꿈이 되는, 10대는 꿈이 많다고 해서 마늘 다자 꿈몽자를 써서 다몽기가 됩니다. 10대 다몽기. 뭐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든 의사가 되겠다고 하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든 언제 변할는지 알 수가 없는 꿈입니다. 그렇다고 쥐어받거나 말리거나 또는 다그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대의 특성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10대 꿈이 많다 해서 다봉기. 그런데 20대는 어떤가요? 20대도 10대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20대는 꿈을 하나로 선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선몽기라고 합니다. 꿈을 선택하는 시기다. 내가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꿈이 무엇일까? 내가 평생을 바쳐도 내가 온 생애와 바꿀 수 있는 꿈,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꿈 하나를 고르는 시기. 그래서 20대는 선몽기입니다.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꿈. 네, 지금 현정환 님이 사부님 일배 출연이요 하셨는데 악플러 있으면 문화생들이 좀 삭제 버튼, 차단 버튼 눌러주세요. 이 허구한 봄날, 이 아름다운 봄날에 악플 달고 다니면 좋습니까, 인생이? 좋습니다. 선몽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꿈, 그 꿈을 하나로 선택하는 시기, 이게 20대입니다. 30대는 어떤가요? 정진기입니다. 30대는 내가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꿈을 골랐으면 그것을 위해서 실력 연마를 하는 시기입니다.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실력을 갈고 닦고 쌓는 이러한 시기가 바로 30대입니다. 그래서 30대를 정진기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40대 용빅입니다. 10년 동안 쌓고 쌓은 실력을 그야말로 세상에 펼치는 시기죠. 세상에다가 그 실력을 용이 하늘을 날듯이 펼친다고 해서 용빅이라고 합니다. 40대 용빅이. 대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나 또는 자제분들 당사자들도 대개 40대나 이룩해야 할 일을 20대에 이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20대에 성공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드러머 남궁현 씨도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통 30대, 20대, 30대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포츠 분야죠. 운동선수가 되는 것은 20대에 발군의 기량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연예계에는 20대 정도 되면은 그야말로 절정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러나 30대부터는 이 분야도 스포츠나 연예 분야는 내리막이 됩니다. 그래서 다 일단은 있습니다. 빨리 이루는 것이 좋지만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40대 정도 돼야만이 사실은 펼치는 것인데 20대부터 서둘러 펼치려고 합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죠. 그리고 그렇게 서두른다고 또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좀 길게 장거리처럼 내다보고 여유 있게 좀 서두르지 않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50대는 그럼 어떤 걸까요? 40대가 용빅이 용이 하늘을 날듯이 그야말로
자기의 실력을 펼치는 시기라면 50대는 소욕이라고 합니다. 뒷짐을 지고 마실을 다니듯이 인생을 논일면서 즐기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소욕이 노래하면서 논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30대에 정말로 피눈물 나게 열심히 실력 연마를 하고 10대는 무한히 꿈꾸고 보는 쪽쪽 꿈이 되고 20대의 꿈을 하나로 선택하고 30대에 피눈물 나게 공부를 하고 실력을 연마하고 40대부터 펼쳐서 50대 인생을 그야말로 즐기고 노는다면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다 용비기가 됩니다. 이게 믿지는 장사일까요? 저는 인생을 좀 길고 넓게 바라보라고 젊은 세대들한테 말씀드리고 특히 부형님들한테 자제분들한테 너무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지 않도록 서두르는 걸 좀 지연시켜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초등학교 보통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은 학원을 열 몇 개씩 다니는 어린이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밤 10시나 11시에 부모님의 승용차에 실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이들이 차문을 즈르르 내리고 바깥을 내다볼 때 그 표정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어린이가 아닙니다. 이미 인생을 다 알아버린 40대의 샐러리맨을 방불케 합니다. 이거 사실 불행한 일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그리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그리고 밝게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린이들은 거의 고뇌에 차 있습니다. 어린이답지 않습니다. 또 집에 있으면 친구도 없습니다. 다 학원 보내죠. 이거 불행한 일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에 맞는 이러한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길게 깊고 길게 내다볼 줄 아는 자세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이회수의 자기 책 읽어주는 시간 빼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제 글은 인간 반성입니다. 우리가 좀 사람으로서 반성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보통 우리는 뭐 생존의 법칙을 마치 그 야구 강식이 정당한 것이냐, 그리고 생존이 곧 경쟁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실 만물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려면은 그야말로 이게 두뇌가 뛰어나고 또 도구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야말로 단순간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지구를 박살내버리고 만물을 다 멸살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아닙니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사실은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자는 어디다 쓰라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책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은 늘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과 가슴을 간직하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려면은 약육강식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동물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철칙이죠. 약육강식, 약한 놈이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 그것은 당연하다. 인간은, 동물은 그렇더라도 인간은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약한 자에게 팔을 내밀어서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목적지까지 함께 갈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인간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까요? 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인간답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동물처럼 살아가는 인간을 반성하자는 의미로 오늘 인간 반성이라고 하는 글을 읽겠습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제 논의 물대기입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예. 인간 반성.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자유를 위해서 속박을 감내한다. 생존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행복을 위해서 불행을 감내한다. 인간은 희극적이고 인생은 비극적이다. 인간이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인간이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영원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의 질서를 위배하는 생명체는 퇴화하고, 자연의 질서에 조화되기 위해 개체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생명체는 진화한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느린 속도로 진화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퇴화하는 생명체다. 인간은 자신들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지만 만물은 절대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진실로 만물의 영장이라면 200만 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고도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있을 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존재하는 것이든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닥치는 대로 등급을 매기고 당치도 않은 가치를 부여하려 드는 악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물은 아무런 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연 속에서 저마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존재한다. 인간은 때로 교육을 빙자해서 미숙하고 불공평한 상상력으로 토끼와 거북의 육상 경기를 주선하기도 한다. 토끼를 자만심이 강하고 졸음을 참지 못하는 패배자로 조작하기도 하고, 거북이를 인내심이 강하고 성실한 승리자로 조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영 경기를 하게 될 경우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편애적 입장을 극복하지 못하는 성향 때문이다. 나무는 비록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지만 자신의 잎을 떨구어 자연을 기름지게 만들고 자신의 노고에 대한 결실을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분배할 줄 아는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내기는 하지만 어떤 것이든 자연을 착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그것들은 대부분 인간의 생존만을 위해서 자행되어지는 악덕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창조론적 견지에서 보아도 인간은 신이 만들어낸 지상 최대의 전응아이며 진화론적 견지에서 보아도 인간은 자연이 만들어낸 지상 최대의 미숙아이다. 네, 이효수의 제 눈엔 물대기 자기 책 읽어주는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졸음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장가 삼아 하모니카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 종료하겠습니다.